안녕하세요. 성공을 확신하는 비전과 사명선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행정학 박사 여순모입니다. 저는 부산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 그리고 경찰청을 비롯해서 관공서 여러 곳에 강의를 할 때마다 이 비전과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요점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대학교 스피치 리더십 과정 수료식을 앞두고 그동안의 강의 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이 비전과 사명선언, 오늘 좀 관심 있게 청강을 하시면서 자신의 비전과 사명선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 예측. 사실 미래 예측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미래를 알지 못하면은 비전이나 또는 비전을 설계하더라도 그 비전이 제대로 실현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미래를 알면은 비전 설계가 좀 쉽다. 즉 비전을 설계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전 만들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과연 비전 무엇일까? 자, 일단은 이 비전은 어떤 미래를 향한 도전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을 붙여봅니다. 이건 좀 추상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말하는 것이다. 즉 그래서 미래의 청사진을 준비하라. 우리 청사진 하게 되면 요즘은 청사진을 잘 볼 기회가 없습니다만 과거에 한동안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수도, 공사, 하수구 이런 데 보면 청사진을 펼쳐놔 놓고 그 기술자들이 보면서 그 설계도대로 뭘 하거나 또 건물 지을 때 설계도를 내놓고 그 설계도대로 이 건축물을 세우고 그렇게 했죠. 그때 그게 파란 잉크로 인쇄되어 있는 그 설계도가 바로 청사진이죠.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청사진으로 탁 이렇게 찍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비전을 내가 잘 지키기 위해서 사명서를 한번 작성해서 선언을 해본다. 이런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상상의 세계에 자신을 주인공으로 떠올려 보라. 자,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 그 다음에 보면 또 대각성이라는 별, 또 이 베텔게우스라고 하는 별, 이런 것들은 태양을 거기다 갖다 대면 태양이 콩알만 하잖아요. 만하다면. 그럼 지구는 깨알 점 하나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상의 우주와 현재 우리 지구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자기 추측, 상상 이런 것들 좋은 쪽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거기에 자신을 주인공으로 떠올려보자 이런 말입니다. 자, 비전을 정의하는 메시지들을 한번 봐볼까요? 자, 비전이란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분명히 존재할 멋진 생각의 그림이다. 진짜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있을 법한 그런 생각의 그림이다. 너무 좋네요. 누가 했어요? 황동, 여순모. 이 사람 누구지? 제가 그냥 제가 했던 말이라서 제를 위에다 올려놨네요. 제가 황동 여순모입니다. 자,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는 위대한 리더는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는 위대한 리더의 용기란 뭐냐? 위치가 아닌 열정에서 나온다. 자리 값이 아니라 자신이 무언가 누군가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각오가 담겨져 나오는 열정을 말하죠. 미래는 그것이 뚜렷해지기 전에 그 가능성을 미리 보는 자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가능성 없어. 그 쓸데없는 공상이야 하고 팽개쳐버리는데 그 미래가 뚜렷해지기 전에 나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 내가 그것을 하게 되면 돼 라고 해서 가능성을 미리 보는 자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비전을 설계하면서 설마라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겠네요. 애플 전 CEO로 있었던 존 스칼러 펩시의 말입니다. 자,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엘버트 하버드의 글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그대로 할 수 있다. 마음먹은 그대로 할 수 있다. 자, 가져봅시다. 자, 힘있는 비전의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비전이 분명해지고 그 분명해진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목표가 중요하죠. 이기적인 자기 개인적인 그런 목적보다는 좀 더 넓은 인간적인 면에서 인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좀 보람찬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이 따라야 되겠죠. 내가 그 비전을 이루는데 다른 사람의 힘에 의존하거나 기회, 어떤 주술적인 힘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내 열정, 노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표에 다다를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사다리를 할까? 아니면 점프를 할까? 아니면 뭔가 타임머신을 만들어 타고 갈까? 어쨌든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제시되어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비전의 세 가지 요소다. 이게 있어야만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 자, 비전은 기억하기 쉬워야 됩니다. 자기가 거창한 말들 많이 늘어나 놓고 다음에 자기 비전을 남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은 비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비전은 좀 단순하지 않으면, 짧고 간결하지 않으면 기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좀 그런 낱말들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문장을. 자, 그리고 리더로서 물론 이제 여기서 개인의 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공부를 통해서는 비전은 어떤 조직의 비전, 또 내 자신의 비전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리더로서는 당신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사람들에게 비전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거의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느끼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내가 금방 이것을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어, 1년 만에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비전이라고 할 수 없다. 일상적인 생활이다. 그래서 뭔가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게 가능성이 있겠나라고 하는 정도의 의심을 가지면서도, 그래, 리더와 함께하면, 다른 동료와 함께하면, 나의 열정을 바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비전은 성취하려는 자들에게 강한 힘을 끌어낸다고 합니다. 에드원 랜드, 폴라로이드의 창업자이죠. 이분의 이야기인데, 일단 비전은 성취하려는 자들, 내가 해보고 싶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강한 힘이 되어서 끌어낸다. 강한 힘을 끌어낸다. 아주 좋은 거네요, 비전. 자, 보기 하나 들어봐 볼까요? 이거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생소할 겁니다. 1923년부터 1955년까지 로버트 우드러프 코카콜라 회장으로 재직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그가 바라다는 것은 얼마의 비용이 들든지 간에, 자, 이 우드러프 코카콜라 회장이 내가 돈이 얼마의 비용이 들든지 간에 나는 이걸 꼭 해보고 싶다, 이걸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비전이 되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전 세계에 나아가 있는 미국의 모든 봉사자들, 군인을 포함해서 5센트, 즉 5센트의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이었다. 미국 모든 봉사자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이 5센트의 코카콜라를 마시는 일이다. 아마 코카콜라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4학년 때, 3학년 때쯤 되겠네요. 소풍 갔을 때 이 콜라 한 병에 20원 했습니다. 20원. 그리고 뚜껑을 따서 그 자리에서 마시면 20원이고 가져가면 25원이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걸 20원에 주고 사가지고 이 먹는 척 하다가 할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마개가 제대로 안 되는데 종이를 막 비틀어가 막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니까 거의 다 흘러버리고 조금 남았어요. 그 84, 그러니까 84세의 할아버님께서 손자가 코카콜라 그 가지고 온 거, 코카콜라가 아닌데 근데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이거 한 모금 하시는 그 모습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5센트에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다른 사람들 다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고요. 자, 거기에 비하면 또 더 큰 그림이 하나의 그려집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맛보도록 하고 싶다. 아유, 정말 도저히 남들이 보면 이해 못하는 그런 비전이죠. 그러나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은 콜라가 어른들은 혹시 이빨이 상할까봐 잘 안 먹을 정도로 먹고 싶은 때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자, 이런 비전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을 바라보며 무엇이 보이는가. 그래서 자신의 비전을 그렇게 만들어서 실행했다라고 하는 우드러프의 일화가 있었고요. 자기 비전 만들기 였으면 제가 그냥 2013년도 8월 1일 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던 내용인데요. 나는 내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한다. 그리고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역량을 기른다. 이해와 사랑, 능력과 열정을 다해서 타인의 성공을 돕는 동기부여가로 사람의 중심이 되고 일의 핵심이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딱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가끔 한 번씩 보고 읽었더니 거의 90%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 사명서 만들기. 자, 조금 전에 그걸 기틀로 해서 사명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사명이란 뭐냐? 사명이란 당신을 자신의 미래로 이끌어주는 목적에 대한 감각이다. 이거 좀 길어 보이지만 짧은 문장입니다. 당신을 자신의 미래로 이끌어주는 목적에 대한 감각이다. 사명을 가짐으로 해서 내가 목적을 향해 가는 데 대한 감각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활용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또 제가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 보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암시가 되겠죠.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문이 아주 유명하지요.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고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해줬죠. 저도 학교에 학생들과 공부를 할 때, 수업할 때 많이 했던 말이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왔는데 제가 쓰면서 그냥 활용해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 사명과 조직의 사명에 열중하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라. 이런 말도 되겠죠. 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명감을 정의하는 말로서 사명이란 무엇인가? 사명이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다. 그리고 사명감이라는 것은 뭐냐?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마음가짐이다. 이거 여러분 그냥 간단하니까 외워두세요. 사명이란 내 자신, 나에게 맡겨진 임무다. 사명감이란 그것을 잘 해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다. 간단하게
오늘 바로 이제 사명서를 작성할 건데요. 이 사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고 넘어가 볼까요? 자기 사명서란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봅니다. 자신의 인생 철학 내지 신조를 작성하는 것이다. 내 사명서. 어찌 보면 내 인생 철학이고 또 내 신조다. 생활 신조다. 이걸 작성하는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또 기술하고 적어보고 자신이 존재와 행동이 즉 바탕을 두고 있는 가치 그리고 원칙에 초점을 둔다. 자기 자신이 이미 하고 있거나 하면서 늘 원칙처럼 활용했던 그런 것에 초점을 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기 사명서의 내용이나 형태는 각자의 독특함을 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명서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사명서를 발표하시오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럼도 몇 가지 만들어 낼 겁니다. 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공하는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책이 유명하잖아요. 제가 밑에 나와 있는 1994년 초판이 나왔고 2008년 개정판 7가지 습관. 저 이거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 이야기를 강의 시간에 좀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우선 이 럴프 케어하는 이 친구, 스티븐 코비의 친구 사명서를 보면요. 우선 가정에서 성공하라. 신의 도움을 갈구하라. 정직한 물을 결코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자,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늘 기억하라. 자,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선 양측의 말을 잘 들어라. 다 들어라. 양측의 말을. 다른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옹호하라. 되게 우리가 비난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많이 비난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옹호하라. 칭찬하고 그렇게 해라. 또 성실하되 결단력을 가져라. 자, 부지런하게 일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끊고 맺는 것이 딱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자,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1년 안에 하나 정도 개발하라. 자, 내일의 계획을 오늘에 세워라. 내일의 계획을 오늘에 세워라. 자,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잠들기 전에 내일 할 일을 6가지를 적어라 라고 하는 찰스 슈왑의 법칙이라 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제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자, 내일의 계획을 오늘 세워라. 자,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무언가를 하라. 우리가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걱정하고 뭐 들들들 떨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기다리는 시간 동안을 낭비하지 마라. 그건 낭비하지 말고 무언가를 하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럴프 케어라는 사람의 사명서가 이렇게 12가지나 되네요. 자, 개인의 사명서 만들기 들어가 볼까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 쉽지 않잖아요? 나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거는 좀 일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를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자기 자신과 가족, 아니면 직장, 동료, 나라를 위해서 등등. 내가 하는 일은 왜 중요한가? 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사명서를 만든다. 자, 그리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생각. 어떻게 정리할까요? 당신은 5년 후에 개인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되겠죠. 5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봐야 되겠죠. 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리더 또는 코치로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저 내가 글만 쓰고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자,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5년 후를 내다보거나 10년 후를 내다보고 비전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라는 얘기죠. 자, 앞서서 제가 저의 사명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폼이라고 그럴까요? 툴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하나, 이런 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던 나는 내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며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역량을 기르고 이해와 사랑, 능력과 열정을 다해 타인의 성공을 돕는 동기부여가, 일명 성공 동기부여가. 자, 사람의 중심이 되고 싶다. 일의 핵심이 되고 싶다. 이런 것을 각오를 딱 다져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제 자신의 캐치프레이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 나를 나타내는 독특한 브랜드라고 그럴까요? 이미지어. 자, 호랑이를 타고 다니며 인류의 행복을 연출하는 감성 에너자이저 여순모입니다. 호랑이를 타고 다니며 인류의 행복을 연출하는 감성 에너자이저. 자, 호랑이가 뜻하는 것은 세상에 하는 일이 엄청 어렵고 힘들 때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자, 호랑이와 흥정을 해서 호랑이를 설득을 시켜서 호랑이와 함께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다음은 실천 5개. 제가 실천을 하겠다는 5가지 계율로 정했습니다. 1. 나는 매일 아침 1분 명상과 30분 운동을 한다. 이렇게 각오를 딱 했어요. 2. 나는 매일 1시간 이상 독서와 연파 운동을 한다. 연파, 생각을 운동하는 것인데요. 제가 보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제가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 또 안부가 궁금한 사람을 상상하면서 좋은 예감을 보내는 겁니다. 자, 3번째, 나는 부정한 마음과 무책임, 대충과 변명을 멀리한다. 제가 이 대충과 변명,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공의 가장 무서운 적, 이런 말, 또는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무서운 적은 부정한 마음과 무책임, 이런 거. 그걸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자, 4번째, 나는 최고가 된 모습을 그리고 그 일에 열정을 쏟는다. 내가 생각했던, 즉 어떤 비전에 주목해서 그 일에 최고가 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 일에 열정을 쏟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5번째, 나는 누구를 보아도 반가워지고 누구에게라도 반가워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겠다. 이 말은 저의 멘토였던 탐마 김민권 선생님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기 운동 등등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내용입니다. 제가 벤치마킹한 겁니다. 좋죠? 나는 누구를 보아도 반가워지고, 원래 반가워질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반가워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2007년도 6월 19일 날 부산대학교 스피치 리더십 과정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 자, 그리고 이제 2021년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2021년에 나의 사명서 전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비전이. 나는 이해, 사랑, 배려, 친화의 습관을 기르고 미래에 필요한 능력 개발에 힘쓰며 멋진 노후를 위한 연봉 2천만 원 목표에 열정을 바친다. 이 앞서서 2015, 16 이런 때는 연봉 5천만 원 목표에 열정을 바친다 이렇게 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많이 낮췄네요. 좀 현실성 있게끔 한다고 한 거예요. 이 사진은 제 젊었을 때 사진을 넣은 겁니다. 자, 캐치프레이즈는 얼굴엔 웃음, 마음엔 열정, 도전을 즐기는 남자 여순모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실천 5개를 보면요. 나는 아침마다 차크라, 워킹, 낭송, 방송, 아령 운동을 한다. 자, 매일 이렇게 합니다만 가끔 날씨가
안 좋거나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밖에 못 나갈 때는 차크라를 대신하게 되고, 워킹을 할 때와 방송할 때 낭송은 바로 제가 좋아하는 애송시 한 7편을 매일 아침 낭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령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아침마다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고, 붓글일기를 쓰며 뜻을 마음에 새긴다. 이 붓글일기를 썼을 때 글씨는 제가 마음에 두게 되면 한 장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막 일기처럼 줄줄줄줄 써 나가다 보니까 글씨는 아니고 뜻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 두서너 번 정도 더 읽어본다는 거예요. 나는 전날 밤에 세운 계획에 열정을 쏟아 실천한다. 매일 잠들기 전에 다음날 할 일을 6가지를 제가 늘 적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계획이 되죠. 열정을 쏟아 일한다는 것이고요. 자, 나는 매일 1명 이상의 소식 뜸한 지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자,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들 또는 은인들, 또 소식이 궁금했던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할 일을 내다본다. 자, 하루를 돌아볼 때는 앞서서 한 일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왜 잘못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할 일을 내다본다는 것은 다음날 할 일을 6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한다는 얘기죠. 2021년 1월 1일 날 세운 계획이네요. 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다가 게시를 하느냐. 이렇게 제가 이 가운을 걸어놓은 마루 벽면에 2019년 나의 목표 이렇게 걸고 나의 사명서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아내의 사명서. 제 좌우명은 옥약홍도 좌우명. 그리고 2019년 희호는 하이브리로 해서 제가 그 해에 항상 좋은 말을 희호로 삼습니다. 2021년으로 가볼까요? 2021년. 2021년의 좌우명은 옥약홍도 정근사원이라고 이렇게 딱 걸려있고요. 그 다음에는 2021년 희호는 수불석건 자강불식이라. 손에서 책을 놓지 않겠다.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만드는데 쉬지 않겠다. 자강불식. 그리고 2021년 나의 목표를 이렇게 10가지를 적어서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저의 자격문이라고 할까요? 제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기 위한 자격문을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놔야만 눈에 보일 때 그걸 실천하려고 하겠죠. 제 욕심인가요? 그래서 제가 연간 목표를 이렇게 세워놔놓고 10대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가라고 해서 성적표를 한번 이렇게 쭉 내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요. 제대로 못한 게 많아요. 이게 6번, 7번은 노후준비 자격증 2개, 스피치 버스킹, 부산시장 선거 지원 연설 이런 것들인데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64.4. 아주 좀 저조하네요. 그래서 분발할 것을 요망한다 하고 제 자신에게 턱 경고장을 턱 내놓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일상 중에 목표 이런 것들을 세워서 달성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다음 자격문 만들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얘기 드리게 되면 복잡해서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격문이란 뭐냐? 바로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격문을 만들어 놔놓고 매일같이 송독, 소리내서 읽어본다면은 그 자격문이 아주 자기를 잘 경계하고 이끌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참 말 따라 글 따라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욕망으로부터 얻어지며 목표에 대한 간절함은 이루어진다. 모든 욕망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그대로 된다.
앨버트 하버드의 글에 나오는 것을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자격문 하게 되면 유명한 것이 바로 율곡 선생의 자격문인데요. 율곡 선생의 자격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잘 나와 있어요. 몇 소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율곡 선생이 언제 이런 말을 했는가? 사실은 어머님 상을 3년상 치르고 난 뒤에 금강산에서 한 1년 동안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11가지의 그 좋은 내용을 글로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그걸 실천에 옮기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의 표현에 보면요, 율곡 선생은 20세 때 외가인 오죽헌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기 앞서서 자격문 11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세 때 외가에 갔다라는 이런 말,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머님 상을 치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는 율곡이가 젊은 시절에 약 1년 반의 가출과 방황을 끝낸 후에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썼던 글이다. 이건 하나 정춘수 씨가 쓴 한문 공부에 나온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 가지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뭐 어느 것이 정통하든 안 하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행위고 내용입니다. 자, 선수대기지하고 먼저 마땅히 그 뜻을 크게 가지고 자, 이 성인위 준칙하여, 이 말은 성인을 기준으로 삼아서 1호 불급 성인이면 자, 여기서 들 것만치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하면, 미칠 급자죠. 미치지 못하면은 적오사 미려라. 내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적오사 미려라. 너무 좋은 말이죠. 제가 이거 수첩에다가 딱 넣어 다닙니다. 적어가지고. 이 두 개의 문장을. 그러면서 한 번씩 흉내를 내보는데요. 율곡 선생님, 먼 발치 좀 가까이 좀 다가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또 이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글로. 자, 그리고, 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지난 10월 18일에 돌아가셨네요. 2021년 10월 18일. 콜린 파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흑인으로서 유색인종으로서 합참의장까지 그리고 국무장관을 지낸 사람이죠.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저는 이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이분의 자서전 글을 읽고 감동을 크게 받았고 그 중에서 이 첫 문장 이게 너무 좋았어요. 흑인으로서 백인들에게 늘 불려나가 두들겨 맞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늘 노이로제,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죠. 그때 한 일순간에 먹은 마음이 그래, 내가 그냥 맞아보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탁 풀고 나니까 굉장히 일상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생각만큼은 나쁘지 않다. 오늘 두들겨 맞는 이거 그렇게 내가 두들겨 맞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이 말. 아이고, 이거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해보면 너무 좋아요. 자, 아침이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라. 저는 아침마다 좋은 예감 갖기 운동이라 해서 좋은 예감으로 아침을 맞으면 온종일 신이 납니다. 라고 하는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내라. 그런 다음에 이겨내라.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역경에 굴복하면은 고난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런 말. 이게 콜린 파월의 신조입니다. 신조. 생활 신조. 난 이렇게 할 거야. 해서 콜린 파월의 신조.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자, 이런 틀에다가
이런 틀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자기 캐치프레이즈를 여기다가 써놓습니다. 자기 캐치프레이즈. 미소천사 누구누구, 해피 바이러스 누구누구, 자, 대중 앞에 당당해지고 싶은 남자가 누구입니다. 뭐 이런 거, 뭐 기타 등등 자기의 캐치프레이즈 여기 쓰고요. 일단 자기의 총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전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비전.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실천 5개에다가 자기가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 10개도 좋고 20개도 좋지만 실제로 너무 많이 해놓으면 자기가 실천하기도 어렵고 몰라요. 자기가 자기 사명서를 만들어 놓고 알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5개 정도 하면은 실천 5개 이런 양식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사명서를 작성해서 자 어쩌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1000명 즉 선언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부산대학의 스피치 리더십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1월 5일 날 며칠 안 남았네요. 그날 수료식에 앞서서 이런 내용을 자기 사명서를 적어서 몇 차례 읽어보고 그날 기분 좋게 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산대학 아니라 하더라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 실천 방법 한 5가지 정도 딱 적어 넣어서 매일 읽어본다면 그 쓰여져 있는 글 내용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총괄적으로 결론을 내려봅니다. 즉 마무리를 해봅니다. 자, 비전 있는 사람은 항상 뭔가 신바람이 나고 뭔가 의욕이 있고 열정이 샘솟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을 정하고 사명감을 이렇게 내비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벌써 돋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마다 신바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말인데 한문인데 이 명랑하게 밝은 마음 그리고 활달하게 활달하게 자기 생활을 시작하고 희동근면이라 기쁠 희자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희동근면 부지런히 일한다. 노동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부지런히 일하겠다는 이 마음 제가 늘 즐겨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예감으로 매사에 임해야 되겠죠. 좋은 예감으로. 좋은 예감을 갖는 즉시 이렇게 명랑해지고 또 일이 노동이 아니라 희동이 된다는 것. 사람을 존중하고 일의 경중, 일이 가볍고 중하고 또는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느 일을 먼저 하고 뒤에 하고 하는 이런 거에 따라서 집중력과 열정을 다해서 신나게 일하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꿈을 크게 가집시다. 황동 여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